안녕하세요. 그림영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의 개념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되었죠.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시간에 완전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제추행죄인데 강제추행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습추행형이 있을 수 있고, 또 폭행, 협박, 선행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기습추행형이란,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이렇게 추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리고 폭행, 협박, 선행형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한 후에 이렇게 추행하는 경우, 이걸 폭행, 협박, 선행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종래의 판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먼저 이 기습추행형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광약을 불문한다. 그래서 이 기습추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이것만 있으면 그 힘의 대소광약을 불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이때는 항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폭행, 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래서 이 폭행, 협박, 선행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이건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폭행, 협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런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이 기습추행형이 아니라 이 폭행, 협박, 선행형, 이게 변경된 겁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냐면,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이건 협의의 폭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을 폭행죄에서의 폭행과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이건 또 협의의 협박이죠. 그래서 강요죄나 공갈죄와 마찬가지로 이 협의의 협박을 강제추행죄에서의 협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보다 쉽게 인정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기습추행형, 이건 변경된 것이 없고, 폭행 협박 선행형, 이건 최협의의 폭행 협박에서 협의의 폭행 협박,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은 15세 학생이었고, 둘은 사촌관계입니다. 그리고 갑은 자신의 방에서 을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갑이 을에게 내 것 좀 만져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하다 말고 갑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을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되물었는데, 갑자기 갑이 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손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놀란 을이 벌떡 일어나면서 집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이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뒷걸음 치다가
자, 침대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자, 갑도 같이 넘어지면서, 자, 이렇게 을의 위로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자, 가슴을 만져도 되냐라고 물었는데, 자, 을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갑이, 자, 오른손을 상의 속에 넣어서, 자, 가슴을 약 30초 정도 만졌습니다. 자, 갑이 이렇게 가슴을 만지니까, 자, 을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자, 방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자, 갑이 또 따라와서는, 자, 다시 30초 이상을 끌어안았습니다. 자, 사실관계가 이런데, 자, 갑과 을은 사촌관계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갑은 성폭력 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자, 이렇게 기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원심은, 자, 갑이 을에게 가한 이 정도의 폭행 협박, 자, 이건 피해자의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 자, 이걸 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변경하면서, 자, 유죄 취지로, 자, 이 사건을 파기 이송했습니다. 자,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자, 이제 갑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이렇게 인정이 되겠죠. 자,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개념이 최협의의 폭행 협박에서, 자, 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개념을 다 살펴봤는데, 자, 그런데 이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자, 우리가 폭행과 협박의 개념을 정리한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때는 판례가 변경되기 전이라서, 자, 이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의 개념, 자, 이걸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자, 이걸 이렇게 변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습 추행행의 경우, 자, 이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자, 그 힘의 대소강량을 불문하지만, 자, 폭행 협박 선행형의 경우, 자, 이때는 협의의 폭행, 자, 협의의 협박, 자, 이렇게 된다고 변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도형도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된 자료는 제가 댓글로 링크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